여기엔 당신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카운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구 시내 중심계에 새로 생긴 첨단 콘셉트 카페 스파크 에스프레소의 매니저 박민수 40대 초반은 날이 선 눈빛으로 가게에 들어온 노인을 훑어보고 있었다. 노인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린 흰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손에는 달아 해진 가죽 가방을 쥐고 있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자세가 곧고 표정도 평온해 보였다. 그의 곁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로 보이는 소녀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다른 데 갈까요? 소녀는 매니저의 위협적인 태도에 겁먹은 듯 작게 속삭이며 할아버지의 셔츠 자락을 잡아당겼다. 노인은 부드럽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단다, 하연가. 할아버지 잠깐만 얘기 좀 해볼게. 그가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하자 매니저는 더욱 굳은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최신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합니. 게다가 예약한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리라 무작정 들어오실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말에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흘끗 고개를 들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옷차림 좀 봐. 요즘 이 카페 아무나 들여보내는 건가? 원래 이런 곳 아니었는데.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노인은 이 말들을 못 들은 척 여전히 부드러운 얼굴로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예약 시스템이 있다면 예약을 하면 되는 거겠죠. 혹시 빈자리가 있으면 잠시 앉아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는 대답 대신 묵묵히 노인과 소녀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더니 꺼림칙한 기색으로 대꾸했다. 오늘은 거의 만석이고. 예약도 없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인은 그렇다면 잠시 대기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화난 기색이나 초조함이 없었다. 그저 손녀와 함께 잠깐 쉬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평온한 느낌이었다. 대기하더라도. 글쎄요, 1시간은 넘게 기다리셔야 할 겁니. 매니저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러자 다른 손님 쪽에서 작은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노인네가 무슨 스마트 카페를 찾나 몰라. 밖에 흔한 다방도 많은데 저기 앉아있기만 해도 분위기만 망칠 텐데. 손녀 하영이의 눈이 커지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우리 다른 곳 가자. 여기 무서워.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영가. 이곳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와 봤는데 괜찮다면 한번 마셔보고 싶구나. 매니저는 팔짱을 끼고 힐끔 노인을 살폈다. 네, 일단 앉아 계시면 자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가볍게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 그리고 손녀의 손을 살짝 잡고 조용히 구석 쪽으로 걸어갔다. 저 노인분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불편하게. 매니저가 직원들과 뒤쪽에서 소공어리자 손녀가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하게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조금만 더 앉아 있자꾸나. 노인은 큰 창문 옆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채 출입문 근처의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는 소녀가 얌전히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노인 바로 뒷자리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카페가 예전엔 참 깔끔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요즘은 이런 분들도 많이 오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손녀는 눈가가 붉어지려 했다. 매니저가 다시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손님, 아무래도 오늘은 어렵겠습. 앞으로도 예약 없이 오시면 이용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 카페는 주로 젊은 층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젊은 분들만 받아주시는 카페라는 말씀이신가요? 매니저는 머뭇거리다 작게 한숨을 쉬고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긴 하죠.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면 주문도 어렵고 주변 손님들께도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립니? 라고 대답했다. 시스템 주문이라. 요즘 카페들은 다 그렇군요. 노인이 조용히 되뇌자 매니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손님 중 일부가 힐끔힐끔 노인을 보고 있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왜 여기서 저러고 있나 하는 시선이었다.
소녀는 고개를 떨군 차에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카페 정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노인이 들어왔다. 깔끔하게 관리된 백발머리를 빗어 넘긴 데다. 세련된 감청색 재킷에 반듯한 바지 차림이었다. 나이는 70 중반 가까이 되어 보이지만 걸음걸이에 기운이 있었다. 그 노인은 들어오자마자 일단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매니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최신 사물 인터넷, IoT 카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 저도 구경할 겸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매니저는 방금 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네, 어서 오세 손님. 혹시 예약하셨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예약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지금 주문해도 될까요? 매니저가 재빨리 스마트 태블릿을 살펴보더니 몇 자리가 조만간 비긴 할 텐데. 우선 대기하시겠어요? 하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 노인은 그럼 기다리지요 뭐. 하고 맑게 웃었다. 그러다 문 근처에 앉아있는 다른 노인과 소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니, 거기 혹시 손님도 여기서 기다리시는 건가요? 매니저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노인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표정이었다. 곧 두 노인과 소녀가 가까워지자 새로 온 노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도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두 분은 손녀랑 같이 오셨나 봐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손녀가 요즘 커피 취향이 생겨서요.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좀 복잡하네요. 그러게요. 저는 최신 IT 연구 분야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고 이런 신기술 카페가 생기면 한 번씩 와보곤 해요. 근데 여긴 대구에서도 꽤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백발 노인이 친근하게 말을 건네자 소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매니저는 곧 다가와서 새로 온 노인에게 말했다. 손님, 혹시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백발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이런저런 시스템은 익숙함니 IT 업계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자 매니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리가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니저는 처음 앉아있던 노인에게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백발 노인이 흘끗 그 광경을 보며 뭐라 말하려다 일단은 상황을 살폈다. 가게 안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첫 번째 노인은 의연히 조용했고 백발 노인은 무언가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어 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매니저가 곤란한 표정으로 주문용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직원들에게 다급하게 뭔가를 지시했다.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된 것 같은데? 직원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오며 매니저님, 주문이 전부 중단됐어요. 태블릿이랑 키오스크가 다 먹통인데요. 하고 외쳤다. 매니저는 땀을 흘리며 도대체 무슨 문제지?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중이었나? 서버가 다운된 건가? 하고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백발 노인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매니저는 반사적으로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사에 연락해 볼게요. 손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니에요. 하고 손을 내저었다. 그때 노인의 명함이라도 건네받은 듯 손녀를 데리고 있던 다른 노인이 매니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혹시 시스템 장애라면 임시로 주문받을 백업 시스템은 없으신가요? 매니저가 답답한 듯 내뱉었다. 백업 시스템이요? 저희는 전부 디지털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그러자 첫 번째 노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위기 대응 수칙이 필요한 순간 같은데. 매니저가 그 소리를 듣고 픽 웃었다. 위기 대응이라니. 지금 큰 사고도 아닌데 그 정도까지. 백발 노인은 눈빛을 반짝이며 바로 이런 경우에 사소한 프로세스라도 마련돼 있어야 좋죠. 여기 주문 전체가 먹통이면 영업에 큰 손실이잖아요. 하고 거들었다. 매니저는 고개를 흔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손님들, 지금 저희 사정도 곤란한데 저희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함부로 시스템을 만지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백발 노인은 피식 웃었다. 제가 예전에 IT 쪽에서 일했어요. 간단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다. 그때 손녀를 데리고 있던 노인이 작게 기침을 했다. 일단 제 생각에 문제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하니 진정하시고 필요한 단계별 대응책부터 확인하시죠.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매니저는 난처한 듯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 엔지니어가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라고 했다. 노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백발 노인이 먼저 나서며 차분하게 매니저에게 말했다. 그 엔지니어가 오기까지 기다리면 손님들 주문은 계속 밀릴 텐데 가게 피해가 크겠죠.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임시로라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글쎄요. 괜히 더 망가뜨리거나 혹은 정보 유출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백발 노인은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물론입니 제가 책임지겠습. 여차하면 제 보증을 위해 제 과거 근무 경력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매니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 그럼 잠깐 봐주세. 전 여기서 상황 정리 좀 해볼게요. 직원 몇 명이 우왕좌왕하며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백발 노인은 먼저 태블릿을 확인하고 다시 카운터 뒤쪽에 서버 컴퓨터를 살폈다. 그 사이 첫 번째 노인은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이러다 주문도 못하고 그냥 가야 하나? 전화 주문도 안 되나? 하고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를 본 뒤 차분하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다. 혹시 수기 주문을 위한 종이 양식 같은 건 전혀 없나요? 매니저는 그게 저희는 모든 걸 디지털로 관리해서 수기로 주문받는 절차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작게 눈썹을 찌푸리며 그런 문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손님들의 주문을 임시로 적어두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시스템 복구되면 입력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제안했다. 직원 중 한 명이 움찔했다. 그런 방식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매니저는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금껏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재난이라는 게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임시 대안을 바로 마련해야 해요. 저는 재난관리 업무를 오래 했습. 지금 상황도 규모는 작아도 일종의 시스템 마비이고 신속 대응이 필요하죠. 매니저와 직원들은 순간 당황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이미 현관 쪽의 홍보물에서 카페 로고가 들어간 작은 전단지를 몇 장 들고 와 뒤집어서 펜으로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손님들께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전단지 뒷면에 주문을 적어 받으시면 어때요? 일단 음료만이라도 수기로 받아서 만들어야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매니저는 헛기침을 하며 하지만 저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라며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백발 노인이 마침 서버 설정을 점검하다가 머리를 내밀며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서버가 업데이트 충돌로 다운된 것 같은데 재부팅하고 파일 복원하려면 최소 30분 이상 걸릴 겁니. 그 사이 손님들을 그냥 방치하면 곤란하겠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해보죠. 직원들 전단지랑 펜 좀 챙겨서 손님들께 수기 주문 받으세. 직원들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움직였지만 곧 여러 장의 전단지와 볼펜을 가져와 손님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노인은 수기로 주문받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직원들에게 알려줬다. 이름이나 자리에 간단한 표시를 하고 주문 메뉴 필요사항 그리고 결제 방식만 적어두면 됩니. 결제는 잠시 뒤에 시스템이 복구되면 진행하거나 지금 현금 결제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세요. 매니저도 조금씩 마음이 급해졌는지 네, 알겠습니다. 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손님들은 처음엔 낯선 방법에 웅성대더니 곧바로 음료를 수기로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계속 머물렀다. 백발 노인은 서서히 미소를 띄었다. 좋아요. 이제 손님들이 이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네요. 저는 여기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니저가 긴장한 얼굴로 백발 노인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러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임니 제법 심각한 충돌이라 패치 롤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자가 오기 전이라도 제가 임시 조치해 볼게요. 다만 마스터 패스워드나 관리자 계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백발 노인의 눈빛을 읽고는 마지못해 관리자 계정 정보를 넘겨줬다. 이거 기밀인데 정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 거죠? 백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그가 노트북과 서버를 오가며 시스템을 복원하기 시작하자 첫 번째 노인은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지금 수기로 주문받고 계시니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어떤 순서로 음료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할 겁니. 누가 먼저 왔는지, 어떤 메뉴를 시켰는지, 가능한 순서대로 빼는 게 좋겠죠? 매니저는 노인의 단호하지만 이성적인 조언에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죠.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또 불만이 생길 테니까요. 노인은 가죽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펜으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적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직원분들이 전단지에 주문을 받아오면 여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살짝 난감해하면서도 음,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고 허락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과 전단지를 모아오며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사람을 지휘할 때 쓰던 능숙한 태도로 주문 내역을 빠르게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며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려줬다. 자, 이쪽 테이블이 먼저였으니까 아이스 라떼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에스프레소 2잔, 계산은 아직 미뤄두고 음료 제조부터 시작합시다. 매니저는 점점 노인의 노련한 일처리에 놀란 듯 가끔씩 눈빛이 달라진 채 노인을 바라봤다. 손님, 혹시 이전에 이런 카페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카페 일은 처음이지만 사람들이 많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건 제가 좀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셨길래? 야, 매니저가 무심코 물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짓고 곧바로 다음 주문 목록을 적어 직원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백발 노인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코드를 살피고 있었다. 아, 여기다 분명 업데이트 패치 파일이 꼬였어. 롤백 들어가야겠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키보드를 두드렸다. 점점 상황이 정리되는 듯하자 매니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에게 간단히 안내를 했다. 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수기 주문으로 음료를 준비해드리고 나중에 시스템 복구 후 결제를 진행하겠습.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몇몇 손님들은 투덜대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빨리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라며 받아들였고 다른 일부 손님들은 재밌네요. 오히려 옛날 방식으로 쓰는 것도 라며 비교적 여유롭게 웃었다. 그렇게 약 20분이 흘렀다. 첫 번째 노인과 백발 노인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있었다. 직원들은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전단지에 적힌 주문을 빠르게 나눠서 만들기 시작했다. 매니저 역시 진땀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 노인에게 점점 신뢰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 이윽고 백발 노인이 이제 거의 다 됐습.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 하고 외쳤다. 그 순간 매니저의 스마트 태블릿이 갑자기 켜지며 부팅 로고가 나타났다. 직원들이 일제히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됐어요, 매니저님. 백발 노인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했다.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고 새 업데이트 충돌 부분을 제거했습. 이제 각 태블릿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매니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태블릿을 몇 번 눌러본 뒤 정말 주문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백발 노인은 태연한 목소리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핵심 로그 파일만 건드리면 해결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노인도 여기 수기로 받은 주문표, 어느 정도 처리가 끝났습. 시스템이 복구됐으니 이제 차근차근 결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전단지 묶음을 건네주었다. 매니저는 두 노인을 번갈아 보며 경호에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 솔직히 처음엔 왜 여기 오셨나 의아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라 이런 시스템은 어려우실 줄 알았는데
매니저는 머뭇거리다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제가 신뢰되는 태도를 많이 보였습. 죄송합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첫 번째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습, 저희도 배려받지 못해 당황하긴 했지만 지금은 무사히 처리되어 다행이네요. 라고 답했다. 백발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 저도 젊었을 때는 정장 차려입은 전문가들만이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경험은 나이와 외모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죠. 매니저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 어떤 분들이신지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첫 번째 노인은 일단 명함이나 신분을 보여주진 않고 간단히만 설명했다. 저는 예전에 시청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맡아왔습. 오랜 시간 재난 현장을 다니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안전한 시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일이었죠. 퇴직 후에. 일도 그만둔 지 좀 됐습니다만 막상 쉬고 나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래서 요즘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백발 노인은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십니. 전 74살에 은퇴한 연구원입니. 한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오래 했습. 최근엔 완전히 퇴직하고 때때로 이런 첨단 카페를 방문하는 게 취미가 됐죠. 매니저와 직원들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이 하나둘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분 다 경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늘 알고 있었는데. 하고 기쁘게 말하자 가게 안의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다. 매니저가 얼굴이 붉어진 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 무례한 말을 했던 거. 사과드릴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카페 시스템을 잘 못 쓸 거라고 지레 짐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카페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오시지 못할 이유는 없었는데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닙니. 시대가 빨리 변하니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서툴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다만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선입견으로 대하는 건 서로에게 손해일 수 있습. 오늘처럼 만약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뜻밖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매니저는 뼈 아픈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앞으로는 저희도 매뉴얼에 시스템 장애 시 임시수기 주문 방법을 추가하겠습. 또 어르신들이 오시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겠어요. 라고 답했다. 백발 노인이 싱긋 웃었다. 그럼 됐습? 저도 한 잔 주문해도 될까요? 애초에 커피 마시러 온 건데 정작 내가 제일 바빴네. 매니저는 활짝 웃으며 물론이죠. 두 분께는 오늘 커피 무료로 대접하겠습. 정말 큰 도움 주셨습. 뭐든 말씀만 해주세요. 손녀가 할아버지, 저 아이스 초코 한 잔 마셔도 돼요? 하고 물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매니저님이 괜찮으시다잖니. 매니저는 선뜻 그럼요. 물론입니다. 따뜻한 음료든 차가운 음료든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라며 달려가 태블릿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자. 그는 마치 안심이 된 듯 폭넓게 웃음을 지었다. 직원들은 노인들과 소녀에게 자리가 난 테이블을 소개해 주었고 두 노인은 함께 앉았다. 가게 곳곳에서 손님들이 음료를 받으며 조금 전까지의 혼란을 수습해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와, 할아버지. 여기 창가 자리 너무 좋아요. 소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노인은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게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네. 백발 노인이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런 곳에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합니. 고층 빌딩에 가득한 디지털 신호 속에서도 사람 사는 옹이는 어딘가에 늘 남아있죠. 첫 번째 노인이 그의 말을 곱씹으며 가볍게 웃었다. 말씀대로군요. 그리고 오늘 보니 정말 경험과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습.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만 아는 문제도 어르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때 매니저가 직접 커피를 들고 왔다. 드십시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스페셜티 커피입니. 기술적인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신 건 처음 봐요. 선입견을 가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백발 노인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향이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전문 카페 커피를 마십니. 예전에 회사에선 인스턴트 커피만 마셔서요.
매니저는 쑥스러운 듯 하하 그래도 드시는 분께서 맛있다고만 해주시면 제겐 큰 보람입니 오늘 일 정말 감사드려요 라며 인사를 거듭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백발 노인은 매니저에게 물었다. 왜 처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좀 경계하셨나요? 혹시 카페가 첨단이라 어르신 손님들이 불편해할까 걱정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으신 건지 매니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없었으 부모님도 바쁘셨고 주변 어르신들을 뵌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왠지 어르신들은 늘 불만이 많고 요즘 세대 이해 못하고 컴퓨터도 잘 모른다라는 편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 매니저가 된 뒤로도 어르신 손님들을 조금 꺼리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환경 탓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연세가 많든 적든 개개인의 경험은 모두 다르고 배울 점이 많을 때가 많죠. 네, 그걸 오늘 뼈저리게 깨닫는 중임니 매니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백발 노인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 다 마시고 나서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았다. 맛있었습. 오랜만에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니 기분이 좋네요. 소녀도 아이스 초코를 거의 다 마시고 입가에 초콜릿 묻은 채 싱글벙글했다. 너무 맛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 매니저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사실 여기 저희 카페는 평소에 예약제 위주라 더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해진 손님층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조용히 변화의 문턱에서 보이는 것은 때로 기회가 될 수 있습. 오늘처럼 불시에 닥친 일이 사람들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듯이 말이죠. 라고 덧붙였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오셔도 차별 없이 맞이하고 디지털 주문이 어려우면 도와드릴 수 있는 옵션도 마련하겠습. 그리고 이런 시스템 장애가 또 생길지도 모르니 백업 매뉴얼도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덕분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가게 안은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처음의 불편함이나 험악한 시선은 사라졌다. 직원들은 수기 주문 표를 정리해 시스템에 입력하면서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아까 두 어르신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면서 하며 감탄의 말을 건넸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두 노인을 바라보기도 했다.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 대구 시내가 정말 멋져요. 노인은 희미한 미소로 창밖을 보았다 그러게. 복잡한 도심이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지. 오늘도 여기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고. 백발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가에 잔잔한 빛이 감돌았다. 저도 그래요. IT 연구자로 살다 보니 늘 최신 기술이 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과거가 점점 아득해지면서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순간을 그리워하더군요. 매니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테이블에 앉았다.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아시는 사이셨나요? 아까 들어오실 때는 따로따로 들어오신 것 같았는데. 첫 번째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다만 흔히들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을 뿐이죠. 매니저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정말 멋집니. 덕분에 저희 카페가 큰 위기를 넘겼네요. 그때 백발 노인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매니저를 바라봤다. 매니저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시스템 보안이나 서버 유지 보수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해줄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제가 무슨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은퇴한 뒤로도 가끔 자문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반색했다. 오, 저희 카페에선 디지털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는 직원이 없어서 문제 생기면 본사로 연락하긴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했거든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정기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고 저희도 적절한 수고비를 드릴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백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습 저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보단 이렇게 가끔 나와서 뇌를 굴리는 게 건강에 이롭죠. 첫 번째 노인도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 새로운 협력 관계가 생길 것 같네요.
필요하시면 저도 매뉴얼 구성이나 긴급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언 드릴 수 있습. 저는 예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좋아하거든요.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두 분께서 저희 카페를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도 늘 환영할게요. 바리스타로 일하신다니 혹시 저희 쪽에서도 특별히 자문을 받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장비나 원두 선정 같은 것도요. 소녀가 씩씩하게 할아버지 커피 맛 진짜 좋아요 하고 외치자 주변 사람들도 피식 웃음을 지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어느새 훈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카페는 어수선한 동시에 묘한 활기에 넘쳤다. 예상치 못한 정전 같은 시스템 장애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편견과 냉담함을 끊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 셈이었다. 매니저는 손님들이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고 난 뒤 두 노인에게 다가와 물었다. 오늘이 정말 뜻깊은 날 같습. 혹시 앞으로도 시간 되시면 이곳을 자주 찾아주시겠어요? 여러분 노하우도 듣고 싶고 가끔 기술 자문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저야 늘 이 근처에 있으니 괜찮습전. 아직도 동네 카페에서 오전에 커피를 내리고 오후엔 주로 쉬거든요. 손녀가 학교 끝나면 가끔 이렇게 놀러 갈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백발 노인은 웃음 띤 목소리로 저도 환영이죠. 여기 분위기를 이제 좋아하게 됐고 시스템 점검도 하면서 한두 잔 맛있는 커피까지 마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요? 매니저는 눈을 반짝이며 테이블을 정리했다. 감사합니.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 그리고 오늘 사태는 매니저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 문제도 커다란 원인이었죠. 다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움이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다. 매니저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를 여러 번 반복했고 직원들도 더 이상 두 노인을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를 건네거나 다음엔 제가 주문 도와드릴게요. 디지털 기기 안 익숙하시면 말씀하세 같은 말로 먼저 호의를 표했다.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귀옛말로 할아버지 오늘 참 멋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하고 속삭였다. 노인은 그냥 미소로 답했다. 카페를 떠날 시간이 되자 매니저와 직원들은 문 앞까지 달려나왔다. 오늘 정말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더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과 백발 노인은 동시에 웃음을 지었다. 네, 또 올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커피 부탁합니. 소녀가 뒷걸음질 치며 안녕히 계세요 하고 활기차게 인사하자 직원들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두 노인을 힐끔거렸고 어떤 이들은 자리를 일어서며 어르신들 정말 멋졌어요. 덕분에 주문 시스템 빨리 복구돼서 커피 맛있게 마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밖으로 나오자 대구 시내의 따사로운 햇빛이 길바닥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백발 노인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에휴 짐 뺐네요. 그래도 뿌듯함니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꼭 인연이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저희 연락처 교환할까요? 하고 물었다. 첫 번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좋죠. 저도 새로운 분께 배우고 싶은 게 많습.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두 노인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럼 또 만납시다.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삽니다. 저도요, 손녀 덕분에 커피 문화도 배우고 오늘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났네요. 멋진 사람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 분 같아요. 하하. 두 사람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갈 길을 갔다. 소녀는 밝게 손을 흔들며 백발 노인에게 다음에 봐요 라고 외쳤고 그는 손을 들어 대답했다. 노인과 소녀가 한 블록 정도 걸어가자 소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만약 할아버지 옛날 직업이 재난을 관리하는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었다. 글쎄, 오늘처럼 재난은 아니지만 작은 위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물론 할아버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결했겠지. 다만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응,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었어. 노인의 눈이 다정하게 휘어졌다. 너도 참 자랑스럽단다.
처음엔 좀 무서워했지만 잘 참아줬잖니. 그 카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르신들 보더라도 차별 없이 대해주면 좋겠지? 응, 그런 카페가 많아지면 좋겠어. 그들은 느긋한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갔다. 바쁜 도심 속 한낮의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오늘 겪은 일은 분명히 그 카페, 그리고 그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세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도 주변을 둘러보면 어떨까? 그저 나이 많다는 이유, 낯선 차림새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우리 곁엔 숨은 재능을 지닌 이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가진 이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라도 어느 날 문득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도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적이 있진 않나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에게 어떤 재능이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혹은 당신이 과소평가받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더 이상 나이나 지위, 외모로 사람을 단정짓지 않을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과 나눠 보는 건 어떨까? 혹은 카페나 식당을 운영한다면 오늘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다른 사람의 숨은 재능을 빛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